I wonder if in heaven, if I'll still have you by my side. Cause I don't ever know if I'll ever let you go. I'll never let you go. 안녕하세요. 슈퍼리치드하우스 채널의 한성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매트라이프 생명의 김소전 FSR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10가지 에피소드를 준비했잖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돈에 대한 주제로 에피소드를 네. 계속 다루고 있는데 오늘 다룰 주제는 어떤 거죠? 네. 지금 날씨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약간 아침 저녁으로는 살살 쌀쌀하고 그죠?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가을이 제일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네. 연말정산. 자, 그러면 근로소득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네네. 연말정산을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네네.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이제 준비를 벌써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뭐 내년 5월까지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이제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이제 13월에 월급이라고 해서 이제 곧 다가올 내년 초에 또 받게 되는 금액이시니까 조금 많이 신경을 쓰실 때죠. 네. 이게 물론 정산 후에 환급을 받아야 기쁜데 13월에 월급이 되는데 맞아요. 사실 이게 또 추징당하게 되면 또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서 약간 씁쓸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내가 벌고 있는 돈에 대한 세금을 내가 어떻게 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중에 비과세되는 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세금이군요. 네. 근데 네. 세금인데, 세금 머리 아파, 복잡해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맞아요. 복잡하고 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네. 그냥 오늘은, 그냥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이런 식으로 세금을 냈었구나. 그냥 좀 이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금도 이제 자산 규모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이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모든 분들의 고민이죠. 그렇죠. 사실 이 개인 사업자분들은 사실 세금 진짜 많이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 엄청 많이 냈습니다. 이게 올해구나. 5월달. 그쵸. 저 종합소득세 신고 다 있으니까. 버는 돈에 이제 반은 세금으로 낸다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고. 미리 준비했다고 했는데도 맞아요.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이지만 어쩐지 비용처럼 생각이 느껴지는 건 그렇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도 이제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오시는데 그래서 사실 적정 시기가 돼서 그냥 법인 전환을 하시죠라고 이제 저희 쪽에 세무사와 네. 또 재무설계 전문가랑 같이 검토를 해드리고 전환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랑 좀 상담을 하셔서 네.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슈퍼리치드하우스 고객분 법인 전환하는 것도 네네네. 소전 씨 회사에서 잘 해주셨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별 말씀을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우리 전문가 그룹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대표님 제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돈을 벌고 있고 이 소득에 대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네. 우리 이렇게 해서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할까요? 소득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소득세입니다. 개인의 소득에서 이 개인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0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이 되고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가 또 다릅니다. 거주자는 납세 의무의 범위가 국내와 국외의 모든 소득이고요. 이제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이 그 대상이 됩니다. 네. 여기서 또 소득 금액이란 바로 총 수입에서 직접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그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 수익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세 제외 소득 그리고 뭐 분리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은 이제 제외가 되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막 말들을 나열했는데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냥 넘기세요. 맞아요. 다 모르셔도 돼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맞아요. 너무 복잡하고. 그냥 그렇구나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한번 보시죠. 네. 자, 소득세란 거주자의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된다.
우리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소득세의 뜻이죠. 예. 종합소득세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기에도 과세 대상이 있고 네. 또는 비과세 대상이 있지 않나요? 예, 물론 있죠. 이제 비과세 대상 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범위에는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이제 뭐 공익이나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의 과세 기술상의 이유로 이제 국가가 법에 의해서 과세권을 포기한 소득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은요. 네. 어떤 공익 신탁의 이익 또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에서 발행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다. 그리고 가입 기간 10년 이상의 보험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보험 차입.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자 소득세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네. 그리고 뭐 사업 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은 이제 부동산 임대 소득을 포함해서요. 네. 뭐 논, 밭, 임대 소득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네. 그리고 또 한 개 주택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 소득인데 기준 시가는 뭐 9억 원 이상 제외되고 이런 네. 부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농가 부업 소득이나 전통주의 제조 소득 이거 좀 괜찮은데? 전통제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림소득 등 있다. 네. 그리고 근로소득 중에 비과세 소득이 있는데요. 네. 일정 요건을 갖춘 본인의 학자금 네. 그리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직전 연도의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경우 네. 월 정액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인 생산직 및 관련직에 종사하시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당됩니다. 네. 식사 또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또 월 10만 원 이하의 출산 또는 네.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지급받는 급여도 이제 비과세로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연금소득에 대한 건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요. 네. 연금소득 중에 비과세 소득의 뭐 특이사항 같은 부분들은 뭐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서 지급받는 유족연금, 뭐 장애연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네. 그래서 한번 쭉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좋겠고 네. 이제 기타 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이 있어요. 이건 좀 제가 요약을 했는데 뭐 국가유공자 관련된 소득들이 있고 또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이런 것들도 이제 비과세 되니까 이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내용이 좀 많지만 네. 그래도 알고 있으면 참고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부동산 구입할 때도 네네. 그런 목적성, 특수성을 그렇죠, 고려해야 그렇죠. 될 뭐 세금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오늘 방금 얘기해 주셨던 그런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네네. 뭐 사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이해하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더보기란에다가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또 이렇게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지금 이런 세법도 그렇고 부동산법도 너무나 많이 자주 또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오늘 말씀드린 게 또 우리가 방송 나갈 때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맞아요. 향후에 또 많이 바뀔 수 있어서 네. 항상 본인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는 반드시 세법, 부동산법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개정된 내용 확인하시고 네. 반드시 세무사랑 또 전문가, 맞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랑 또 확인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인 그 근로소득자 그리고 제일 많은데 이제 그분들의 과세 방법에 대한 참고하실 수 있게 네네.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다 해주니까 그렇죠. 어떻게 뭐 어떤 금액들이 나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냥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때 되면 뭐 이거 서류 제출해라 안내문 나가고 네. 제출하면 알아서 뭐 환급액이 있다 또는 추징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니까 네.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신 경우 많으세요. 네. 근데 일단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다음 내용 한번 보실게요. 네. 자, 2월 또는 퇴직월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실제 근로자가 제출하는 부양가족 및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토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정합니다. 이제 결정세액이 이미 원천 징수한 세액보다 크면 2월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고요. 네. 이제 그 반대는 그 차액을 2월의 급여 지급 시에 환급을 해주죠. 이게 바로 그 기쁨의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저는 한 연말정산 번도 환급금.
근로자로서 네. 살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네, 잘 몰라요. 이게 직장인들한테는 또 약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기도 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12월이 되면은 네. 우리 회사원분도 가끔 그런 말씀하셔서 나 이제 연말정산 뭐 해야 돼, 뭐 바쁘겠네, 뭐 그냥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사실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네, 네. 또 연말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1월 중순부터 네, 네. 한 달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제 회사에 따라서 이제 급여 날짜나 뭐 이런 것들 환급금 지급되는 시기는 좀 다른데 보통은 2월에서 4월 급여에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환급금이 있으면은 플러스로 나올 거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급여에서 차감이 돼서 나가겠죠. 네. 그래서 우리 근로자분들이 하실 일은 소득공제, 또 세액공제 신청서, 네. 그리고 여기에 증명서를 제출하는 건데요. 이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들을 좀 주의 깊게 네.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월세 세액공제, 그리고 종교단체의 기부금, 네. 또 사회복지단체나 시민단체에 기부하신 부분들, 네. 그리고 취약 전의 아동 학원비나 장애인 증명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꼼꼼하게 따져서 이런 것들 알뜰살뜰 챙기시면 뭐 많게는 몇십만 원에 그쵸? 그쵸. 네, 13월에 급여라는 네. 뭐 그런 것들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뭐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라서 한 가지 그쵸. 궁금한 게 있긴 네네. 해요. 만약에 이제 기간 내 자료를 다 누락해서 제출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깜빡하는 경우 너무 많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못 받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정산 기간 중에 혹시나 종합소득공제나 네. 어떤 종합소득 세액공제 필요한 자료를 누락하셨을 경우에는요. 네네. 그 다음 연도 5월에 다시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면 만약에 조금 과세되었던 부분 다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바쁘고 하셔서 사실 이런 세금이나 자잘한 것들 많이 세금 신경 못 쓴다라고 하는 네. 분들 많으신데요. 네. 세금은 결코 자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보기엔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절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돈의 버는 종류, 그리고 출처에 따라 과세, 뭐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이렇게 네. 세금을 불입하는 케이스가 사람마다 모두 그렇죠. 다른데요. 이번 기회에 내가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내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또 추가적으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그리고 여기 설계사님 네. 오픈 채팅방 네네. 오픈되어 있죠. 연락주세요.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유익한 또 다른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